내 아들 현우는 지독한 구두쇠다. 서른이 넘도록 변변한 옷 한 벌 사 입는 법이 없고 친구들과의 술자리 한 번 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 홀어머니인 내가 안쓰러워 너도 이제 나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론 야속하고 서운했다. 저녁에 텔레비전을 틀면 자식들 덕에 호강한다며 웃는 동료 배우들의 모습이 유독 눈에 들어오는 날이 있었다. 동네 친구들은 아들, 딸들이 사준 옷을 자랑하고 여행 다녀온 이야기를 늘어놓았지만 우리 아들은 매달 생활비 봉투를 건네는 것 외에는 어떤 살가운 표현도 없었다. 나는 돈보다 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그리웠다. 내게는 젊은 시절 현우를 낳다가 생긴 후유증으로 거의 보이지 않는 왼쪽 눈이 있다. 나는 늘 아들에게 이 눈은 현우 너 낳다가 얻은 훈장이다라면 옹담처럼 말하곤 했다. 훈장이라고는 하지만 가끔은 한쪽 세상이 가려진 듯 답답한 어둠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다. 버스를 잘못 내릴 때나 길에서 사람과 부딪힐 때면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하지만 현우 앞에서 내색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이 상처 때문에 아들이 더 악착같이 돈만 모으는 것은 아닐까 하는 미안함이 늘 마음 한구석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아들의 무뚝뚝함은 그런 내 미안함마저 무색하게 만들곤 했다. 내 생일날이었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침부터 아들이 좋아하는 잡채와 불고기를 준비하며 저녁을 기다렸다. 오늘은 그래도 외식이라도 하자고 하지 않을까? 아니면 작은 케이크라도 하나 사오지 않을까? 온갖 기대를 하며 현관문 소리만 기다렸다.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왔다. 그의 손은 늘 그렇듯 텅 비어 있었다. 아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툭 생활비 봉투 하나만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생신 축하드려요. 필요한 거 사세요. 그게 전부였다. 나는 애써 웃으며 고맙다고 했지만 차려놓은 저녁상 너머로 보이는 아들의 무심한 얼굴에 심장이 서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나는 돌아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다. 어느 날은 시장에 가던 길에 아들의 낡은 구두 밑창이 다 떨어진 것을 보고야 말았다. 마음이 아파 나는 그 길로 아들을 끌고 백화점으로 향했다. 아이고, 아들 이리 와봐. 엄마가 신발 하나 사줄게. 응. 하지만 아들은 기어폰 애 손을 뿌리치고 아직 신을 마네요 라며 시장의 값싼 구두 가게로 향했다. 그 완고한 뒷모습 앞에서 나는 결국 아무것도 사주지 못하고 돌아섰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아들의 다친 마음이 낡은 구두 밑창보다 더 나를 아프게 했다. 내 아들은 어쩌다 저렇게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었을까? 서운함은 점차 걱정으로, 걱정은 알 수 없는 원망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잠결에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낡은 집을 뒤흔드는 듯한 그 소리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낯선 번호였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박현우 씨 보호자분 되시나요?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차가운 목소리. 아들이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다 큰 기계 사고를 당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창밖의 불빛들이 눈물에 번져 보이지 않았다. 우리 현우, 제발,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평생 해본 적 없는 기도를 수없이 되뇌었다. 나는 정신없이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다. 아들은 의식 불명인 채 수술실로 들어갔고 나는 차가운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울기만 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간호사가 건네준 아들의 소지품 봉투. 그 안에는 낡은 지갑과 핸드폰, 그리고 꼬깃꼬깃한 통장 하나가 들어있었다. 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 통장을 펼쳤다.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정확히 내가 준 생활비와 최소한의 교통비만 빼고 모든 돈이 다른 적금 통장으로 옮겨지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어제 날짜로
그동안 모은 돈의 거의 전부인 수천만 원이 단번에 인출되어 있었다. 해외 송금. 나는 순간 다른 걱정에 휩싸였다. 혹시 내 아들이 도박에 아니면 사기라도 당한 건가? 돈이 송금된 곳은 미국 보스턴에 있는 한 의료센터였다. 내 아들이 양말 한 켤레 사는 것조차 아까워하던 내 아들이 전 재산을 왜 미국에 보냈단 말인가. 머리가 하얘지고 손이 떨려왔다. 그때 지갑 안쪽 깊숙한 곳에서 반듯하게 접혀있던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다. 그것은 보스턴 의료센터에서 온 이메일 출력물이었다. 빼곡한 영어 사이에서 나는 간신히 몇 단어를 알아볼 수 있었다. 내 아들 현우의 이름, 그리고 내 이름 이신의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어 애태우던 나는 마침 지나가던 젊은 의사에게 붙들고 종이를 보여주며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의사는 한참 동안 종이를 들여다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님, 이건 각막 이식 수술 예약 확정서인데요. 이신혜님 앞으로요. 수신니는 내 아들 현우. 내용은 이신혜님의 각막 이식 수술 예약 확정에 관한 안내문이었다. 불가능에 가깝다던 최신 줄기세포 각막 이식 수술. 수술 가능한 날짜와 한계. 거액의 수술비가 완납되었다는 확인.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 순간 아들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의 그림처럼 맞춰졌다. 낡은 구두, 해진 옷, 친구도 만나지 않던 외로운 저녁들. 아들의 지독한 구두쇠 생활은 돈밖에 모르는 차가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나를 위한, 내 눈을 위한 아들의 유일하고도 가장 큰 사치였다. 여기서부터 새롭게 추가된 장면입니다. 나는 아들의 수술실 앞에서 그 종이를 부둥켜 안고 소리 없이 오열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여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돈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를 원했던 내 자신이 너무나 이기적으로 느껴졌다. 아들은 온몸으로 자신의 모든 삶으로 내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술이 끝나고 중환자실을 거쳐 아들은 하얀 시트가 깔린 1인실 병실로 옮겨졌다. 나는 며칠 밤낮을 아들의 곁에서 뜬 눈으로 지새웠다.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 소리만이 아들이 내 곁에 살아있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나는 붕대에 감긴 아들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내 손보다 더 거칠고 곳곳에 상처가 아물지 않은 아들의 손. 이 손으로 그 무거운 짐을 나르고 이 손으로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 어미의 눈을 뜨게 해주려 했던 것이다. 생일날 저녁, 생활비 봉투만 건네던 아들의 무심한 얼굴이 떠올랐다. 나는 그 표정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것은 무심함이 아니라 차마 미안해서 더 좋은 것을 해주지 못해 미안해서 똑바로 나를 쳐다보지 못했던 아들의 슬픈 얼굴이었다. 내가 뱉었던 모든 서운함의 말들이 아들의 살을 파고드는 비수가 되어 박혔을 것을 생각하니 내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다. 사람들은 내 아들을 보고 돈밖에 모르는 구두쇠라 흉봤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는 세상 그 누구보다 거대한 사랑을 품고 있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장 무겁고도 위대한 사치를 부리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아들이 지키려 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어머니라는 이름의 내 세상 전부였다는 것을.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다. 신이시여, 내 눈은 이제 아무래도 좋습니다. 평생 어둠 속에서 살아도 좋으니 제발, 제발 우리 아들만은 살려주십시오. 이어미가 대신 아프게 해주십시오. 여기까지가 새롭게 추가된 장면입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들은 마취에서 깨어났다. 아들은 희미하게 눈을 뜨자마자 나를 확인하고는 가장 먼저 이렇게 물었다. 엄마, 미국에서 연락 왔어요? 수술, 날짜, 잡혔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아들의 거친 손을 잡고 눈물만 흘렸다. 아들은 내 눈물을 보더니 모든 것을 알아차린 듯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그제야 나는 아들의 무뚝뚝한 표정 속에 숨겨진 깊은 사랑을 흐릿한 내 눈으로도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내 눈을 뜨게 해줄 기회는 사라졌을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날 내 아들 덕분에 평생 감고 있던 마음의 눈을 비로소 뜨게 되었다. 며칠 후 병실에 누워 잠든 아들의 곁에서 나는 처음으로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잠든 얼굴 위로 그간의 고된 세월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조용히 아들이 깨지 않게 그의 손등에 연골을 발라주었다. 그것이 내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치였다.